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기실에서 먹고 있어서 크리스 앤더슨이 저한테 알지? 일론 알지? 예. 그러면서 하긴 일론? 그게 무슨 이름이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몰라? 만약에 그럼 시간을 돌린다. 그랬을 네. 때 그 지금 대기실에 같이 있다. 예. 일론 머스크에게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교회였는데요. 그걸 한 5군데에서 했어요. 그 5군데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엮어온 거예요. AI와 함께하는 또 클래식 공연도 하시고 네. 뭐 3차원 가상 공간이 이 메타버스를 구현한 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 속에 침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널려 있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면 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연주자로서. 테드라든지 뭐 국제 포럼에서도 강연자로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매 컨퍼런스나 설득을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르네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막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받은 걸로 치고 받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예. 정말 나한테 맞는 거를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꼭 서보고 싶은 무대 뭡니까? 서보고 싶은 무대 라기보다는 서보고 싶은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 어디입니까? 해보고 싶습니다. 맞은 늘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왠지 모를 엄숙함,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리감 느껴지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300년 된 바이올린으로 AI 로봇과 협업도 하고 아이스링크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아리랑도 연주하는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쪽입니다. 저쪽이신가요?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되게 텐션이 높으신 분이시군요. 교수님. 방금 그래서 커피로 충만하게 이렇게 갖고 그렇군요. 왔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네.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굿모닝 OBS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근데 제가 그 교수님께 워낙 직책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라라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그래도 제일 많이 호칭으로 불렸을 때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뭐라고 저를 부르셨는지 그건 네네. 제 머리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여튼 이 희망을 연주하는 그리고 이 연주하면서 또 이것을 뭐랄까요? 그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또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서도 또 쾌감도 느끼시고 뭔가 쾌감이라기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또 펼치기 위한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 이 박지혜 교수님은 이 너튜브 실버 버튼을 받으셨대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최근에 워낙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님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제가 짧게 읊어드리면 14세 이 전문 예술대학이라고 칭하는 마인츠 콘서바토리움 조기 입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15세에 독일 총연방 청소년 음악 콩쿠르 1위. 그리고 16세 읽기도 되게 어려운 국제 콩쿠르를 비롯해가지고 다수의 국제 콩쿠르를 석권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천재라면 노력 없이 됐어야 맞는데 저는 정말 제가 재능이 있다면 노력하는 재능이라고 저희 엄마가 항상 노력하는 재능.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박지혜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영상이나 뭐 인터뷰 이런 거 좀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바이올리니스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스승.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는 엄마한테 배운 것으로 이제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아닌데. 예. 네네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노력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박재희 교수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10시간씩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어린아이가 하더라. 정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또 친척들의 증언도 제가 들었어요. 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더라. 그리고 연습실에서 밤늦게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학교 숙제를 하면서 네. 이 만년필을 쥔 채로 잠들어서 이 침대가 만년필로 다 흡수돼서 그래서 참 골치 아팠다.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 그죠? 어떻게 그런 조사를 아유, 쟤도 대단하신데요.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노력 없는 천재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예. 참 많은 노력 끝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가 탄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옛말에는 이제 고수는 뭐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장비가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자에게는 이 어떤 악기를 갖고 하느냐가 조금은 그 레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하나의 검증 잣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빛을 내게 해주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악기를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대부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무에게나 이런 고가의 명기를 지원하진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또 다른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정말 세계적인 그 예술가다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걸 입증하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악기를 갖고 연주해도 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연주자다라는 또 반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 옆에 저는 이거 손 떨려요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바이올린을 갖고 오셨어요 직접? 저 직접 한번 소개를 정말요? 예. 이 비싼 거 아주 귀한 거를 와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과르네리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18세기에 만들어진 그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그런데 이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삼촌 있고 할아버지 있고. 정말 오래된 거 아니야? 18세기면. 네. 아니 좀 영종조 시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저는 그래서 박재희 교수님이 요 과르넬리를 갖고 계셔서 제가 요거 한번 손가락 한번 대봐도 될까요? 요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저한테 주셔가지고 상당히 영광입니다. 요거 한번 관련해서 뭐 직접 연주하기는 좀 지금 그러니까 뭐 음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영국에서 제가 녹음했던 그 클래식 음반이 있는데 그거 틀어주실 거라 생각해요. 직접 이게 바이올린을 키셨던 건 녹음한 거? 예, 맞습니다. 뭐가 좀 다른가요? 명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전문가들도 알아채요. 어떤 게 명기고 어떤 게 뭐 새로운 악기인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알고 왔는데 이런 AI와 융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탐구를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악기의 가성비를 떠난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오래된 이 분야도 이 AI 세계에 와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또 다른 그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이 탐구를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박재희 교수님,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희 교수님하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 이 굿모닝 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와 함께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과르네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 악기 모양부터 이 좀 목이 좁은 게 좀 갖고 싶다. 그리고 색상도 뭐 어떤 게 좋고 네. 싶다. 이게 되게 아주 기도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연주자에게는 이 두께가 조금만 0.1mm의 두 차이도 네? 아주 크게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대로 된다, 막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예.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받은 걸로 치고 받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예. 정말 나한테 맞는 거를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님들이 독일에서 공부 중이셨어요. 유학하고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다른 독일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희 아빠가 유전공학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나도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 나면 작겠구나. 예. 그거에 맞춰서 작은 악기. 예. 이게 목이 좁고 예, 맞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이게 좁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독일 정부에서 직접 그 교수님께 준 거였잖아요, 예전엔. 네, 저희 첫 번째 과르네리는 한 11년이 넘도록 독일 정부에서 산하에서 이런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제도를 통해서 예. 제가 첫 과르네리를 사용하게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반납을 하셨을 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막 자식 같은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전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 10년 늙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네, 맞습니다. 근심 걱정과 오한이 있어서 예.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반납을 할 때는. 네, 군인에게 무기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지금 갖고 계신 요 과르네리를 지금 갖고 계신 거군요. 네, 이제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음악가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여기 몇 세 때예요? 제가 생각할 때 18세 이후였으니까요. 네. 사춘기 조금 지났을 때. 예, 20대 초반에. 네네. 네. 좀 상당히 길었네요, 그러면. 10대 말에서 20대 초반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게 된 것은 20대 초반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아예 손을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제 인생을 좀 앞당겼잖아요. 일찍 대학도 가고. 그렇지만 그때 앞당겼던 것들이 무색하게 아예 그냥 집 밖으로도 못 나올 정도로 무기력에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연주도 전부 취소해야 될 만큼.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를 아프게 만들었던 것도 음악이지만 또 저를 살렸던 것도 음악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연주한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저 스스로에게 잊지 말으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왜 사람이 이렇게 건네는 위로가 위로로 와서 내 걸로 소화가 돼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것인데 정말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그 위로가 위로처럼 안 와닿아요. 그걸 내 위로로 소화시킬 힘도 아예 고갈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음악이 저한테 정말 그 마음으로 들린다는 거를 제가 산 증인처럼 겪게 되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와서 어깨 토닥여주고 괜찮다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게 이 음악이라는 언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좀씩 제가 치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게 됐던 음악으로. 그렇군요. 근데 그러기에는 브릿지랄까요? 어머니의 역할도 많이 컸던 거고 제가 들었어요. 엄마는 기도. 그야말로 기도. 그냥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스스로를 포기했던 저한테 그 마지막 한 가닥에 좀 희망이 되어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그러한 시련을 또 극복하고 또 연주회 장에 섰을 때 그때는 느낌이 정말로 새로웠을 것 같아요. 완전 초심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였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찬송가라는 선율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에 제가 받았던 그 위로를 좀 녹여내보고 싶었어요. 저는 편곡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경험한 음악을 사람들한테 듣게 해주기 위해서 단순한 선율을 좀 다르게 변주하는 작업을
통해서 좀 편곡이란 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편곡한 노래를 갖고 아무도 제 연주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 교회는. 근데 그냥 예배 도중에 하나 연주를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뭐 일요일마다 뭐 예, 예배 갈 때 맞습니다. 거기서 뭐 특별 공연 같은 거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직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 잠깐 한국에 나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딱 한 번의 그 공연 그걸 한 5군데에서 했어요. 그 5군데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엮어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시구나. 예. 네.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또다시 이제 계속 정상 탄탄대로를 달리시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예술가로서의 삶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또 꽤 오래전부터 이 강연자로의 삶도 되게 아주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세요. 감사하게도. 예. 네. 그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테드에서도 강연도 하셨잖아요. 네. 예. 좀 에피소드 좀 많이 있죠. 에피소드 정말 많죠. 그런데 제가 그 백스테이지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왓츠업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누가? 제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거대해가지고 얼굴이 좀 큰 사람인가?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펜애플렉. 그리고 예. 제가 제 순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테드의 CEO 예.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공연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서 원래 제가 마지막에 2번째였거든요. 근데 좀 순서를 바꿔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 그 마지막 순서였던 분하고 바꿔주셨어요. 순서 대기실에서. 바꾸셨구나. 네네. 예. 그분이 보니까 이제 요새 총균세로 저자 다이아몬드. 맞아. 네. 예. 그분 제러미 제러미 다이아몬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 그분이셨고 제 앞에 이제 원래 저 들어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기실에서 먹고 있어서 크리스 앤더슨이 저한테 알지? 일론 알지? 예. 그러면서 하긴 일론? 그게 무슨 이름이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몰라? 이러셨던.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백스테이지에 안 계시고 같은 이 대기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일론 머스크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계셨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자. 그러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그때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당시에도 유명하신 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네, 저는 그때도 연주하느라 네. 그때 캘리포니아 주변에서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하는 그 시간에만 들어가서 했었던. 네. 뭔가 대형체 큰 그 백인 이렇게만 아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 그랬을 때 그 지금 대기실에 같이 있다. 예. 일론 머스크에게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그 코인. 지금 사는 미래의 확장성이 있나요? 이런. 이 우리 박재 교수님이 이제 유머도 있으시네요. 이게 보통 이 예술가 하면은 뭔가 이게 고독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런 틀을 깨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테드와 관련해 가지고 테드라든지 국제 포럼에서도 강연자로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콜이 왔을 때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저한테는 이 매번 전혀 클래식 연주를 기대하고 오지 않은 분들한테 그리고 소위 어떤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한테 이 클래식 음악 특히 클래식 분야의 공연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설득하는 게 매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무대에서 설득을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매번 숙제를 한다라는 그 태도로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공연 또 매 강연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저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류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연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랬나요? 네네. 그거 제가 지금 몇 단어를 지금 포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지혜 교수님의 어떤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거 진짜 대단하세요. AI와 함께하는 또 클래식 공연도 하시고 3차원 가상 공간이 이 메타버스를 구현한 공연장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이 매력이 뭡니까? 이 AI, 이 첨단 기술이. 일단 이렇게 비싼 악기를 갖고 사용하는 연주자는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약간 아이러니가 저한테는 좀 이론상 성립이 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연주자가 이 사회에서 그냥 번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번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회 속에 침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어떤 일부 콩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은 국제 콩쿨은 출전을 하지 못하게 금지할 정도로 인지증이 두꺼운데 예. 이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널려 있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면 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연주자로서. 야, 왠지 뭐 정치권으로 나가신 것 같은 발언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요. 교수님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클래식 음악은 거의 90% 이상이 저작권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AI를 존재하게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학습시키는 그 데이터가 아예 아무런 저작권이 없이 소멸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따로 어떤 네.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이 너무 잘 알려진 가치 있는 음악이다. 반면에 K-팝이나 팝송 이런 걸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저작권 때문에 예. 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무단으로 학습시켰다는 예. 것 때문에. 그래서 원소스를 갖고 했을 때 가장 마진율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래식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미래에 가치 있는 신산업 발굴의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보시겠지만 지금 사진 있거든요. 저희 지금 AI와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게. 예, 맞습니다. AI 로봇과 저희가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예.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제가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고 예. 가장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붙고 네네네. 네, 지원을 스폰을 받아서 예. 네네, 선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서 이렇게 네. 제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를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예. 다른 사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대의 인공지능 로봇과 예. 인간이 세계 최장 시간 콜라보 공연을 한 저 바이올린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첼로도 저희가 만든 거고 해서 지휘자도 있고요. 같이 콜라보 공연했던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클래식이라고 하면 뭔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틀에만 박혀 있기 마련일 텐데 이렇게 AI와 접목된 연주까지 하시나니까 정말 참 신비롭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이 박재 교수님하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거 정말 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거든요. 지혜 아리랑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열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꼭 서보고 싶은 무대 뭡니까? 서보고 싶은 무대 라기보다는 저는 서보고 싶은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 어디입니까? 메타버스.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은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도 우리 유튜브 좀 찍고 계시니까 이거 저희 오늘 한 거 올라가는 거죠, 영상에? 네, 최대한 저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예. OBS 라디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박재 교수님. 우리 오늘 첫 출연이시고 우리 한번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네. 포부와 함께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혹시라도 어디선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는 이름을 얼핏이라도 보신다면 좀 많이 응원과 예. 그리고 네, 격려 보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박지혜라는 사람이 AI랑 뭔가 한다 그렇게 AI 퍼포머다라는 예. 그걸로 국한되기보다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매 순간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예. 사는 사람도 새로운 가치를 저렇게 창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도전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